이제 공식적인 학습 과정이 이제 종결점을 찍어야 될 차수가 아닌가. 이 차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15주차에는 여러 학생 여러분들 2차 직무평가와 이 영상 강의가 또 이어지죠. 그러니까 1차 직무평가를 마쳤고 이제 2차 직무평가가 남아있으니까 거기에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입장일 겁니다. 아무튼 편안한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고, 물론 마음은 편안하고 수월하겠지만은 학습의 질은 떨어질 겁니다. 비대면은 다양한 디스커션을 못 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충을 하셔야 돼. 그거 보충하지 않고 단순한 강좌로만 끝나버리면 질적 수준이 결코 바람직스러운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프로그램 평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가의 정의와 유형을 보고 목적도 살펴보고요.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확인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까지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평가가 정리가 됩니다. 자, 컨셉부터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효과성, 효율성 혹은 적절성 등이 측정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해요. 평가예요. 그러니까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사회과학적 조사 방법을 원용을 해가지고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측정하는 일련의 절차,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프로그램의 특성 및 활동과 결과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효과성을 증진시키거나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과 영역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한 것, 이것이 평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책평가와 프로그램 평가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자, 정책평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없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은 프로그램 평가는 정책평가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정책평가보다 프로그램 평가가 우선한다는 점. 요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타입을 보겠습니다. 유형. 첫 번째, 형성평가입니다. Process Oriented Formative Evaluation. 과정 중심이에요. 프로그램 진행 중에 프로그램이 원활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찾아낸 문제점을 수정하고 또 보완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평가가 바로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앞으로의 결정을 위해서 알아야만 될 것이 무엇인가가 초점을 맞춰준 평가, 이것이 바로 형성평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총괄평가, 목표 지향적이죠. Summative, Objective Oriented Evaluation. 한 기관의 정책 또는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가 과연 얼마나 성취가 되었는가, 목표 지향적이죠.
oriented. 앞에 뭐가 있어요? 서머티브와 objective가 있어요. 목표 지향적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야기예요. 프로그램의 결과와 프로그램의 결과와 효과를 평가를 하고 대개 프로그램 시행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게 바로 이러한 summative, objective oriented evaluation, 목표 지향적 총괄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 14-1의 평가의 유형에서 한번 도표를 보세요. 자, 총괄 평가는 언제 해요? 평가 시점이 총괄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혹은 완료된 시점에서 하는 것이 총괄 평가고요. 형성 평가는 언제 해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시행 중인 경우 ing야. 쉽게 얘기했어. 또 총괄 평가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프로그램의 성패를 판정을 해가지고 지속 중단의 총괄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의 개선 혹은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의 개념과 유형에서 평가의 유형, 평가의 개념과 유형 설명하시오. 쓰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평가예요? 메타 이밸루에이션. 평가에 대한 평가. 이것이 메타 이밸루에이션이에요. 평가의 평가, 메타 이밸루에이션입니다. 평가에 포함된 정보의 질에 관해서 의사결정자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해 주고요. 평가 활동의 영향 또는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파악하고 장래에 적합한 평가지를 선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메타 이밸루에이션이라고 합니다. 평가의 평가입니다, 이건. 이 메타 평가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평가의 평가에서는요, 평가 대상이 잘 선정이 되었을까요? 이거 보는 거예요. 또 PG, 프로그램이 적절한 상황에서 실시되었는가? 알아봐야죠. 또 이 평가 목적 및 절차가 정확히 진술되어 있는가? 또 평가와 측정 방법이 타당도와 신뢰도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메타 평가의 내용이에요. 평가의 평가니까 대상 선정이 올바르게 됐고 프로그램이 적절한 상황에서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지, 목적과 절차가 정확한지, 측정 방법이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메타 평가가 되겠습니다. 사리가제이션 평가 목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복지 조직의 업무 수행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추적의 핵심은 표적 집단의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정책 또는 서비스 전달 절차 준수 여부, 업무 수행 질과의 양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체계적인 방법으로 업무 수행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추적합니다. 세 번째가 사회복지 기관에 관한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응용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사회복지기관의 업무 수행 또는 표적 집단에 관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공정한 체계적인 연구 또한 중요하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원 할당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allocation. 여섯 번째가 사회개혁,
또는 사회 혁신을 제도화시키기 위한 정치활동인지, 7번째가 과학적 이론 또는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개혁 또는 개입적 복지 프로그램의 시도를 시범할 수 있는 테크닉이 존재하는지, 8번째가 일반적인 문제 해결의 첫 단계, 그것이 오리엔테이션과 평가와 규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9번째는 쌀이는 4가지 목표와 관련된 체계화된 과정으로서 예상했던 행동의 변화가 표적 집단에서 발견되었는가의 측정에 관심이 있고요. 변화를 가능했던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찾아내고요. 변화에 소요된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산출합니다. 다른 프로그램과 표적 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도 검토해보는 하나의 체계화된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서 평가의 목적은 그림 14-1 이렇게 나오고 있죠. 중요하죠. 자, 한 번씩 보세요. 합리적 의사결정, 또 책임성 수행, 지식개발, 자원 확보, 프로그램 개선, 지원 확보, 이렇게 서로 상호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기획 혹은 설계 단계에서 마련된 기준에 비추어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비교해 주, 프로그램 개선 사항, 또 기관의 효과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를 알리는 담당 역할을 하고 기관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지원 체제가 어떻게 되는가, 또 기관의 개입 활동과 계획한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는 지식개발 문제, 또 프로그램 평가와 서비스 전달 과정에 관한 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책임성 수행, 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은 무엇인지, 평가의 목적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실시 배경과 의 및 목적에서 실시 배경과 의의를 보겠습니다. 1998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으로서 시설 운영의 합리화와 투명화, 서비스의 양질성 유도, 민간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활성화 도모와 사회복지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받으면 점수가 좋아야죠. 그 메리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깔려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실시 기간은 1999년부터 2003년도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했고, 2004년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연구 용역 사업을 했고요. 2005년에서 7년은 위탁 업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원을 설치. 표 14-2 2017년도에서 2019년도에 사회복지시설 7기 평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7기 평가인데요. 9번 연도가 2017년도에는 평가 대상이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을 평가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고, 18년도에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등이 평가 대상 시설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아동생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이 평가 대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평가가. 자, 목적과 기대 효과 봅시다. 장기적인 목적으로는 뭐를 들 수 있을까요? 첫째,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또 서비스의 질 향상,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국민의 복지 수준이 업되고 있다는 사실. 목적의 중요한 업입니다. 또 평가 결과를 반영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유도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지원함으로써 시설의 상향 평준화에 기하고 있다. 하향이 아닌 상향입니다. 바람직스럽죠.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정보를 복지 대상자 및 일반 국민에게 정확하게 제공해서 국민들에게 시설 선택권을 부여하고 시설 선택에 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사실. 다 목적과 기대 효과가 시설 평가의 실시 배경과 의의와 목적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 목적입니다. 한편 단기적 목적으로는 첫째, 입소 및 이용 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 기반을 정착시키고 시설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실태 파악으로 국가 지원 수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목적을 둡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원칙은 그림 14-2의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질 향상의 원칙, 평가 절차의 투명성 원칙, 평가 참여의 원칙, 기본선 확보의 원칙, 이용자 중심의 원칙, 지역사회 관계의 원칙. 아주 깔끔한 문제가 또 될 수가 있겠죠. 사회복지시설 평가 영역과 평가 지표 및 배점은 표 14-3 2018년도 자료입니다. 평가 지표 영역별 지표 및 지표수 및 배점을 한번 참고하면 됩니다.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인적 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조직회 사업, 또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역별 지표수 및 배점이 몇 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점이. 이상으로 1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